안녕하세요. 책이 있는 글터 서점입니다. 오늘도 6월 세 번째 주에 새로 나온 책을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도서는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입니다. 작가 유시민이 과학책으로 돌아왔다. 스스로 밝히기를 글 쓰는 문과 남자인 저자는 역사부터 경제, 정치, 독서, 여행, 글쓰기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글을 썼지만 인문학의 영역을 벗어나지는 않았다. 이 책은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과학책을 읽으며 인간과 사회, 생명과 우주에 대해 배운 바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문학적 해석과 견해를 덧붙이고 발전시킨다. 두 번째 도서는 최소한의 한국사입니다. 한국사를 알고 싶지만 정보가 너무 많고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최태성 작가의 최소한의 한국사를 추천합니다. 이 책은 한국사 전문 강사인 저자가 직접 핵심 내용을 선별하여 담아냈습니다. 고조선의 건국부터 65 남북 공동선언까지 반만년의 역사를 한 권으로 요약하여 한국사 입문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중요한 사건과 인물, 문화유산을 두루 다루며 한국사의 주요 장면을 강조하고 역사의 큰 흐름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야기들이므로 교양으로서 한국사를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상적인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연도와 사건을 외우는 부담감 없이 한국사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고 싶다면 최소한의 한국사를 꼭 읽어보세요. 이 책을 통해 5000년의 한국 역사를 재미있고 의미있게 여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도서는 나의 누수 일지입니다. 김신혜 작가의 신작 에세이 나의 누수 일지를 추천합니다. 이 책은 작가가 팬데믹 기간 동안 겪었던 무기력과 슬럼프를 이겨내고 글쓰기로 다시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작가가 겪었던 실제 누수 피해 경험을 시간 순서대로 풀어내어 마치 소설처럼 숨가쁘게 읽히며 논픽션과 픽션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시도를 보여줍니다. 김신혜 작가는 자신의 일상, 1인 여성 가구로서의 애환과 고뇌, 전업 작가로서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개 보호자로서의 일상과 이웃과의 분쟁까지 진솔하게 담아내며 독자들과의 진심 어린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작가의 신랄하면서도 정감 가는 표현력은 깊은 위로와 공감을 선사하며 특히 이 집의 누수가 되면 인생이 누수된다. 은은 작가의 포효는 위트와 자조가 넘치는 글로 여름을 사랑하는 많은 독자들에게 공감과 눈물, 웃음을 동시에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따라서 김신혜 작가의 나의 누수 일지는 여름의 짠내 나는 기억을 통해 독자들의 심금을 올리는 동시에 상쾌한 기쁨과 위로를 선사하는 책입니다. 네 번째 도서는 루의 실패입니다. 지금까지 편견과 비아냥으로 규정당해온 MZ세대의 본질을 예리하게 포착한 만화 루의 실패를 추천합니다. 신예 만화가 강산의 데뷔작인 이 만화는 어디에도 연재하지 않고 직접 출판으로 선보였습니다. 이 만화는 인생이 복잡하게 꼬여가는 젊은이들의 일상과 갈등을 솔직하게 그려내며 흔히 미디어를 통해 비춰지는 MZ세대 이미지를 깊이 있게 재해석합니다. 강산 작가는 현실의 MZ세대들이 고민하고 아파하며 분노하는 모습, 현실의 늪에서 빠져 죽지 않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젊은이들의 실패와 절망을 담백하고도 따뜻하게 그려냅니다. 이 책을 통해 성공과 갓생을 향해 달려가는 매스미디어 속 청년들의 뒤에 숨어있는 실질적인 현실을 직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욕하기 좋게 빚어진 미친놈들이라는 레이블을 넘어서 우리 곁의 젊은이들의 실제 이야기를 그려내는 이 만화는 세대 간 이해의 다리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루의 실패는 흔하게 접할 수 없는 신선한 시각과 이야기로 이 세대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들려주며 이해와 공감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 도서는 교양 고전 독서입니다. 지식의 바다 고전 속으로의 모험을 시작하십시오. 독서 애호가라면 누구나 가슴속의 두려운 감정과 함께 고전을 언젠가 읽어야 할 책으로 두고 있을 것입니다. 이 책 노명우의 교양 고전 독서는 고전의 깊고 어려운 세계를 여행하는 훌륭한 가이드북이 될 것입니다. 서점 주인이자 사회학자인 노명우는 고전 12권을 엄정한 학자의 기준으로 선별하고 그것을 푸근한 말투로 소개하여 독자들이 고전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책은 단순히 개인적인 서평 모음집이나 요약본이 아닙니다. 노명우는 독자들이 고전을 직접 읽을 수 있도록 새로운 독서법을 제안하며 고전에 관련된 배경 지식과 키워드를 제공함으로써 복잡한 고전을 더욱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게 돕습니다. 이 책의 목표는 교양을 쌓는 것입니다. 교양이란 노명우가 말하듯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것 이상으로 그것을 우리의 사유 소재로 삼아 지혜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이 책을 통해 강한 호기심을 갖추고 세계의 다양성을 수용하며 타인을 설득하는 역량을 가지고 선하지 않은 권력에 지속적인 비판을 할 수 있는 교양인이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명우의 교양 고전 독서는 고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공하며 독자들이 고전을 즐길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이상적인 가이드북입니다. 고전을 이해하고 즐기는 방법을 배우며 교양을 쌓고 싶다면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6번째 도서는 마음의 자유입니다. 정윤 작가의 마음의 자유는 삶의 고민과 갈등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은은한 힐링의 책입니다. 마치 친구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 책은 삶이 힘겨울 때, 마음이 막막할 때 조용히 읽어보면 좋을 아름다운 에세이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삶의 고민과 마음의 갈등, 인생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과 마음의 문제에 대해 직접 마주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의 조언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마음의 자유를 찾아나가는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말고 오히려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인정하는 연습을 권장합니다. 이는 마음의 건강을 가꾸는 방법이며 마음의 자유에 더 가까워지는 방법입니다. 7번째 도서는 바캉스 소설입니다. 바캉스 소설은 회사에서 버림받을 위기에 처한 K- 직장인들이 제주로 바캉스를 떠나 펼치는 코믹하고도 잔혹하며 극도로 환상적인 모험을 그려 보여준다. 작가는 자신이 창조한 인물에게 100억 원을 쥐어주고 직장인들이 그들의 바람대로 경제적 자유를 이룬다면 과연 행복해질 수 있는지 관찰한다. 8번째 도서는 정답이 있어야 할까? 입니다. 그 정답이 꼭 있어야 할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맥 바넷과 크리스티안 로빈슨의 그림책 정답이 있어야 할까? 는 독자들이 자유롭게 상상하고 생각하는데 도전하는 신선한 접근법을 선보입니다. 이 책은 각기 다른 20개의 질문들을 제시하며 독자들에게 그 질문들에 대한 나만의 답을 찾아보도록 권장합니다. 독자들은 책을 통해 독립적인 생각과 상상력을 키우는 동시에 질문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답을 탐색하게 됩니다. 맥 바넷과 크리스티안 로빈슨은 이 작품을 통해 독자들이 각자의 상상력을 끌어올리고 표현의 자유를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림과 글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독자와의 대화를 이끌어내는 이 그림책은 각자의 독특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재미를 선사합니다. 교사, 도서관 관장, 그림책 작가, 그림책 테라피스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책에 상상하는 즐거움을 강조하며 생각과 상상의 경계를 확장해 보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답이 있어야 할까? 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개인적인 생각과 상상력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그림책입니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든 연령의 독자들이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통찰과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 신간은 어땠나요? 마음을 움직이게 한 책이 있다면 근처 서점에 가서 둘러보세요. 서점을 둘러보면 훨씬 더 다양한 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